당신은 노력하고 있다. 진실하고 성실하며 분명히 똑똑하다. 당신은 매일같이 무언가를 이루려 애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언제나 무언가가 부족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기분.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이렇게 불렀다. 성취를 조용히 죽이는 침묵의 암살자. 그는 성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뒤에 이 보이지 않는 생각이 있다고 보았다. 그 생각은 말하지 않는다. 그 생각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가장에 속삭인다. 그리고 그 속삭임이 현실이 된다.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 음성은 판단을 흐리고 희망을 조롱하며 당신의 가능성을 매일 조금씩 마비시킨다. 그것은 단순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어릴 적부터 서서히 그러나 깊게 심어진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부모의 말, 학교의 규칙, 종교의 경고, 사회의 기준. 당신이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온 시간만큼 그것은 더욱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당신을 조종해왔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침묵의 암살자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성장과 불을 막아온 이 보이지 않는 생각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것을 영원히 해체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것이다. 당신이 멈춘 게 아니다. 당신 안에 숨은 그 무언가가 멈추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정체를 직면하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인생의 문 앞에 서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돈이 없어서 못해. 시간이 없어서 못해. 내 환경이 안 도와줘서 안 돼.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전혀 다른 진실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말했다. 사람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 자신이 된다. 그러니까 진짜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적은 매일같이 당신 안에서 반복되는 생각이다. 특히 그 생각이 부족함, 두려움, 의심이라면 말이다. 그것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당신의 뇌를 조건화시키는 명령문이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내겐 운이 없어. 이런 생각이 반복될 때 뇌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면이 이미 실패를 확신하고 있다면 그 행위는 자기 파괴를 위한 순환에 불과하다. 행동은 있지만 믿음이 없다면 그 열정은 공허 속으로 사라진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착한다. 하지만 힐은 말한다. 모든 부는, 모든 성공은, 모든 변화는 마음의 토양에서 자란다. 마음속에 심어진 씨앗이 두려움이면 거기서 자라는 건 결코 풍요가 아니다. 희망이 아니다. 그저 생존일 뿐이다. 그리고 생존의 생각은 번영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한 부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생각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보다 앞선 시작이다. 이 생각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천천히 깊숙이 심어졌다.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시절부터 시작된 이야기다. 돈은 더럽다. 부자가 되는 건 욕심이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네가 그럴 만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진실처럼 떠돌고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다. 나폴레온 힐은 분명히 말했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구성하는 최초의 설계자이다. 당신이 태어난 집, 당신을 가르친 교사들, 당신이 소속된 공동체와 사회,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고의적으로 당신에게 한 개의 언어를 가르쳐왔다. 그 언어는 지금도 당신 안에서 반복 재생되고 있다. 돈은 어렵고 위험하고 희귀하며 나와는 무관한 영역이라고. 당신의 가치, 당신의 가능성,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차지할 수 있는 자리를 제한하는 언어들. 이 모든 건 프로그램이다. 오래된 소프트웨어. 문제는 그 프로그램이 지금도 작동 중이라는 사실이다. 심지어 당신이 성공을 갈망할 때조차 그 욕망마저도 이 오래된 시스템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은 바꿀 수 있다. 인식하는 순간 선택할 수 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바로 그 인식이 재설계의 시작점이 된다. 당신은 이제 질문해야 한다. 이 생각은 내 것인가? 아니면 물려받은 것인가?
이 믿음은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가두는가? 당신이 들었던 모든 목소리 중에서 지금은 어떤 목소리를 계속 살려둘 것인가? 당신은 언젠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건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이야. 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아. 욕심 부리면 벌 받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은 스스로를 설득한다. 조금만 바라고, 조금만 꿈꾸고, 조금만 움직이자고. 왜냐하면 그 조금이 안전해 보이니까. 너무 많이 원하면 상처받을 것 같고, 너무 크게 꿈꾸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바로 그 생각, 그것이야말로 성공의 씨앗을 죽이는 독이다. 나폴레옹 힐은 이 상태를 이렇게 불렀다. 예견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하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두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 살아가는 것. 이 두려움은 정교하다. 겉으로는 현실적이고 겸손하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나는 감히 원하는 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깊은 자기 거부가 숨어 있다. 당신은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혹은 말하지만 금세 뒤로 숨는다. 그러나 기억하라. 우리가 말하지 않는 욕망은 절대로 현실이 되지 않는다. 그저 마음속을 갉아먹을 뿐이다. 두려움은 예언자처럼 굴지만 사실은 가면을 쓴 도둑이다. 당신의 가능성을, 당신의 미래를 조용히 훔쳐가는 존재.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그 두려움이 말하는 모든 것에 의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의도적으로 새로운 말을 심는 것이다. 나는 원해도 괜찮다. 나는 크게 바랄수록 더 나 자신이 된다. 그 두려움이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당신은 길목에 서 있다. 그 너머에 있는 삶은 바로 지금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는 안정된 직장이 있어. 위험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그 말들은 겉보기에 평화롭고 현명해 보인다.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단호하게 말했다. 안전은 자유의 가장 큰 적이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안전이라는 것은 실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틀이다. 그 틀 안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하고, 정해진 만큼의 돈을 받고, 정해진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 틀은 처음엔 위안을 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틀은 감옥이 된다. 보이지 않는 철창. 그 안에서 사람은 점점 작아진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풍요, 성취, 자유다. 그러나 그 욕망이 자라려면 불확실성이라는 토양이 필요하다. 그 불확실성은 처음엔 두렵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가능성과 성장, 그리고 자기 발견이 숨어 있다. 사람들은 안정을 선택하며 말한다. 나는 현실을 직시한 거야. 그러나 힐은 말한다. 그 현실은 당신이 선택한 믿음에서 나온 허상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그것은 결코 당신을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 그저 출발도 하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 당신은 진짜 묻고 싶을 것이다. 그럼 나는 뭘 믿어야 하나요? 그 질문이야말로 시작이다. 진짜 안전은 외부에 있지 않다. 진짜 안전은 당신의 내면에 있는 힘에서 비롯된다.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은 지금 당신이 매달리고 있는 그 안정의 벽 너머에 있다. 어떤 꿈은 너무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가슴이 벅차고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맺힐 만큼 간절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입은 조용하고 발은 무겁고 시간만 흘러간다. 그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잔인하다. 당신 안에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안 될 거야.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해봤자 상처만 받을 거야.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정신의 바이러스라고 했다. 소리 없이 퍼지고 논리처럼 위장하고 자기 보호인 척하지만 결국은 자기 파괴로 이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었기에 이제는 당신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 그 속삭임이 계속되는 한 어떤 계획도 어떤 용기도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하지만 힐은 여기에 강력한 도구를 남겼다. 자동 암시. 매일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믿음을 스스로에게 주입하는 것. 나는 충분하다. 나는 가능성이다. 나는 나의 믿음대로 살 것이다. 이 단어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이들은 뇌의 회로를 다시 쓰는 내면의 언어 훈련이다.
매일같이 새롭고 강한 진실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뿌리 내릴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 생각은 무기다. 하지만 그 무기는 어떤 목소리를 담느냐에 따라 창조가 될 수도 파괴가 될 수도 있다. 당신 안의 목소리를 누가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한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시작할 수 없어. 가족이 먼저 믿어줘야지. 사람들이 웃을까봐 두려워. 하지만 나폴론 힐은 단호히 말했다. 대중은 불가능이 이루어진 후에만 박수를 친다. 다시 말해, 당신이 꿈을 꾸는 동안, 당신이 두려움을 넘는 동안 세상은 조용하다. 때로는 냉소적이고 비웃기까지 한다. 그건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다. 그건 당신이 앞서가고 있다는 증거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적이다. 그러나 그 욕망이 방향을 지배할 때 당신은 멈추게 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조심스러움을 요구하고 꿈은 언제나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허락을 기다리는 삶은 결국 그들의 기준에 맞춰진 삶이 된다. 그 삶에는 당신의 색깔이 없다. 당신의 불꽃도 없다. 그저 안전하고 평범하고 잊혀진다. 진짜 창조는 고요 속에서 시작된다. 오직 당신 자신과의 동의만으로. 그것이 처음에는 외롭고 불안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야말로 내면의 자유다. 인정을 원할수록 당신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작아지고 더 맞춰가게 된다. 하지만 힐은 말한다. 성공한 사람은 주변의 허락 없이 먼저 행동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세상은 그들의 진심을 인식하고 뒤따라 박수를 친 것이다. 당신이 찾고 있는 허락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선언이다. 당신의 삶은 누구의 박수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발걸음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다. 꿈꾸는 것은 쉽다. 누구나 머릿속에 원하는 삶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림 속에서는 자신감 있고 자유롭고 풍요롭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하루는 열정적이고 하루는 무기력하다. 계획은 많지만 실행은 부족하다. 왜 그럴까? 나폴론 힐은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변화는 욕망이 행동으로 결정화되는 순간에 시작된다. 즉, 바라는 것과 결단하는 것은 다르다. 욕망은 불확실성을 남긴다. 되면 좋겠어. 언젠가는 해볼 거야. 기회가 오면 잡을 거야. 소문다. 하지만 결단은 여지를 두지 않는다. 나는 이 길을 간다. 내가 책임진다. 돌아가지 않는다. 결단은 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내면의 싸움 끝에 도달하는 지점이다. 마치 끓는 점처럼. 계속 가열되다가 어느 순간 딱 넘치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난 선언이다. 자기 안의 두려움, 회의, 망설임을 꿰뚫고 나오는 깊은 자기 확신이다. 그 확신은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단의 순간에는 망설임보다 방향이 더 강하다. 그때 비로소 생각이 움직이고 감정이 정렬되고 행동이 일관성을 갖는다. 사람들은 결과를 원한다. 하지만 힐은 말했다. 결과는 결단 이후 따라오는 그림자일 뿐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욕망하는가? 아니면 결단했는가? 그 둘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그리고 그 간극을 넘어서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새로운 궤도로 진입하게 된다. 진짜 변화는 밖이 아니라 마음속에 결정된 순간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멈칫하는 진짜 이유는 때로는 외부의 장애물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비교한다. 누구는 벌써 해냈다. 누구는 더 똑똑해 보이고 더 앞서 있고 더 완벽해 보인다. 하지만 나폴론 힐은 단호히 경고했다. 남의 궤도에서 당신의 속도를 판단하지 말라. 비교는 마치 서서히 독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자극처럼 느껴진다. 나도 해야겠다는 의욕. 하지만 곧 자신에 대한 의심이 밀려온다. 나는 왜 아직 여기일까? 나는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질문은 내면의 힘을 잠식한다. 당신의 여정은 고유하다. 당신의 시간표도 리듬도 방향도 누구와도 같을 수 없다. 당신은 누군가의 챕터 20을 보며 자신의 챕터 1을 부끄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챕터 1 없이는 챕터 20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교는 당신의 창의성을 마비시킨다. 자기만의 리듬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서
타인의 속도를 따라가려 할 때 당신은 방향을 잃는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자책만 남는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한 이들을 관찰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남을 바라보지 않았다. 자기 내면의 기준에만 집중했다. 당신이 집중해야 할 것은 타인의 결과가 아니다. 당신의 다음 한 걸음이다. 그 한 걸음이 쌓여 당신만의 궤적이 만들어진다. 비교는 당신을 작아지게 하지만 자기 기준은 당신을 완성시킨다. 이제 당신은 그 생각의 정체를 보았다. 당신을 조용히 무너뜨리던 목소리, 당신이 알지도 못한 채 따라온 프로그램,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당신의 주인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다. 잠시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무의식 자체를 다시 쓰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모든 신념은 집중, 반복, 그리고 믿음을 통해 새롭게 쓰일 수 있다. 그 말은 곧 당신이 오늘부터 다른 생각을 선택하고 그 생각을 반복하여 심고 그것을 믿기로 결정한다면 과거의 믿음은 더 이상 당신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이다. 그는 이 새로운 사고를 이렇게 요약했다. 나는 나의 생각을 통해 나를 다시 만든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한 줄의 코드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할 수 있는 당신의 무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할 강력한 선언. 그 선언은 이렇게 시작될 수 있다. 나는 풍요로움을 향한 존재다. 나는 나의 생각을 바꾸는 순간 나의 현실도 함께 바뀐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목소리에 따르지 않는다. 나는 매일 나 자신에게 말한다. 나는 가능하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준비되었다. 이 선언은 처음엔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반복은 익숙함을 만든다. 익숙함은 신념이 된다. 그리고 신념은 운명을 바꾼다. 당신의 뇌는 듣는 것을 믿는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들려줄 것인가? 당신은 그 선택의 시작점에 서 있다. 당신이 반복하는 말이 당신의 세계가 된다. 이제 그 말을 스스로 선택하라.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다. 가난은 숫자가 아니라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실패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신념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을 가로막고 있던 것은 단 하나.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던 한 문장이었다는 것. 그 문장은 다양한 얼굴로 당신을 속였다. 너는 안 돼. 지금은 아니야. 안전이 먼저야. 남들이 뭐라 생각할까? 욕심내지 마. 하지만 오늘 그 모든 문장을 끊어낼 수 있는 칼이 당신 손에 쥐어졌다. 그 칼의 이름은 자각이다. 나폴레옹 힐은 평생을 걸쳐 말했다. 생각은 실체가 된다. 당신이 반복해서 믿는 것이 결국 당신이 살아가게 될 현실이다. 그러니 이제 묻는다. 당신은 어떤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의 하루는 어떤 문장에서 출발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다. 더 이상 과거의 목소리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창조자다. 생각을 고르고 믿음을 설계하고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존재다. 부는 선택이며 자유는 훈련이며 미래는 반복되는 사고의 결과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한 줄이 당신의 평생을 이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문장을 써 내려갈 것인가?